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들의 어떤 환각 상태에서 임사 체험한 것을 현대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까 합니다. 본래 유튜브에 후우야 다큐멘터리, 우리는 그런가 누구인가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콩의 어떤 부인이 50한 초반인 부인이 이제 목에 이제 혹이 나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조사하니까 이제 그게 암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고 결국은 이제 어떤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본인은 죽은 게 아닌데 남편이라든지 간호사 의사들이 이제 죽은 걸로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귀에 들립니다. 거의 임사 체험은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내과 의사가 이제 죽었는데 학생들이 밀차에 밀고 가면서 교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거나 잘 죽었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죽은 교수가 이제 들어놓아가지고 그게 다 들립니다. 그것이 대개 이제 깨어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어떤 서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경지에 죽음 직전에 환상이 상당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환상을 정확하니 이게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홍콩 부인도 역시 죽음 이제 어떤 경지에서 이제 서막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한 1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아버지를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아버지가 이제 조언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어떤 죽음 직전에 상당히 그런 걸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제 멀리 떨어져 사는 동생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자기가 죽었다라고 해서 오는 과정이라든지 전혀 보통 의식의 세계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암 환자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현대 과학으로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상당히 많은 죽음에 직면하면서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어느 경지에 있어도 몇 프로, 한 20% 남아있는 에너지가 있는 듯 합니다. 왜 그 에너지가 남을까? 이게 이제 상당히 현대 이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그것이 그렇게 명쾌한 해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명쾌한 해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그러한 현상을
명확하니 이렇게 해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이제 어떤 그 환각 상태에서 깨어나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의사나 간호사 또는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믿으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님께서 질환으로 이제 세상을 뜨셨다고 해서 관에 이제 입관을 했는데도 어머니가 이제 살아나셔서 대뜸 하는 소리가 등을 좀 봐라. 그 등에 맞아서 줄이 3개가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등에 큰 줄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말씀에는 그 3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하얀 모래밭을 강을 건너서 가야 하는데 아기를 두고 갈 수 없어서 애원을 했더니 약간 돌아가라고 하는 징조로 징표로 이제 등을 3번 큰 줄로 때려서 자욱이 났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 등 뒤에 이제 큰 자욱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만 현실과 어떻게 부합해서 생각을 해야 할까? 그런데 그 홍콩의 암 환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깨어났는데 점점 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주 지나니까 암이 전혀 없는 건강한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서 새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냐.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삶의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이 뭘까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보람되는 걸까? 그러니까 소위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바르게 살고 올곧게 행동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합니다. 당당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 정의편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이제 어떤 구분을 해보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특히 그 2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의 해결. 2번째가 이제 소위 다른 사람들과 문화적 접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화적 접촉은 같은 나라 안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밖의 나라 사람들과 문화적 접촉인 언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와 언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들이 삶에서의 상당히 중요한데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뭐 좀 외국어를 잘한다라고 해서 인간이 그렇게 만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그 의미가 비교적 예술인들과 같이 어떤 몰입의 상태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심리학자인 칙센트마일 같은 분은 그 두 가지로 보는데 기본적인 어떤 소양과 도전력으로 어떤 성취감을 갖는 그런 것을 이제 몰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몰입을 조금 참 못 있는 표현으로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플로우, 그런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건데 어떤 그 경지에 빠져서 스스로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그 목표를 정확하게 몰입의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그 삶에서 남을 위하는 그 기쁨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떤 화평스러운 생활과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그 어떤 피스메이커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이나 세상살이에서 그러니까 눈을 감을 때 그래도 서운함이 없이 잘 살았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활도 항상 밝고 보람되고 봉사하면서 즐거움이 넘치는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